어우 벌써 추워. 형. 아메리카노. 도시 남자. 근데 저희 어디 가려고 이렇게 새벽 4시부터 나와서 이러고 있냐. 오늘 대구에서 미래자동차 엑스포라는 걸 열더라고요. 미래를 미리 만나보고자 가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뭘 타고 가느냐? 푸조 5008. 근데 반전은 달리기 시작하면서부터요. 엑스코를 누르면 276km, 3시간 8분 걸리네요. 550km 나오겠네. 자, 그럼 이렇게 긴 거리를 갈 텐데 네네. 푸조 5008 GT를 선택하신 이유는 뭔가요? 디젤이잖아요. 네. 디젤 하면 효율이죠. 네. 그리고 또 디젤은 사실 시내발이라고 하죠, 흔한 말로. 시내 단거리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장거리를 쫙 가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엔진입니다, 사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구까지 500km 달리는 동안 얘가 어느 정도의 효율을 보여줄지, 디젤 엔진의 장점을 10분 발휘할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갑시다, 빨리. 최상위 트림답게 2리터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밑으로 두 가지 트림이 더 있어요. 얼루어하고 GT 라인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모델은 1.6 엔진이 들어가죠. 하지만 우리가 타고 있는 이 GT는 2리터 디젤 터보 엔진이 들어가고요. 180마력에 40.8kgm를 발휘합니다. 지금 얘가 몸무게가 1800kg이 안 돼요. 1700kg이 좀 넘는 그 정도 몸무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힘의 부족은 전혀 느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탔던, 바로 전에 탔던 PSA 푸조 시트로엔 그룹의 모델이 뭐였습니까? 팍투스잖아요. 그렇죠. 걔가 이제 1200kg대의 몸무게를 가지고 있고 99마력이었어요. 사실 겸손한 성능을 가지고 있던 차인데, 걔도 사실 99마력 탈 때도 힘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크게 안 들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얘 180마력 제법 여유로워요. 부족함 없이. 아주 여유롭고 넉넉하고 좋습니다. 근데 지금 얘가 1700kg에 180마력이잖아요. 지금 얘 밑에 동생들 1.6 엔진이 들어간 애들은 120마력에 30.6kgm예요. 근데 몸무게는 별 차이가 안 나요. 1600kg 되거든요. 아마 걔를 탔으면 힘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히려 칵투스보다 좀 답답함이 좀 더 클지도 몰라요. 칵투스는 아무래도 소형차니까 경쾌한 맛이 좀 있는데 얘는 덩치는 엄청 크고 엔진이 작은 게 들어가서 오히려 더 답답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짐작이 좀 들긴 해요. 그리고 또 100마력대 출력에 있어서는 100마력대 초반이랑 100마력대 중후반은 또 다르거든요. 아, 그렇죠. 300마력까지 가면 모르겠는데 100마력대에서는 그죠. 얘는 지금 100km 정도로 달리고 있는데, 저희 고속도로를 이 정도 속도에도 좀 토크감이 느껴지나요? 네. 제가 뭐 추월 가속하고 싶을 때도 이렇게 나가보면 뭐 크게 답답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치고 빠지고 할 수 있고요. 지금 5008 전체 판매량 중에서 이 GT가 20% 정도를 차지를 한대요. 20%나? 근데 지금 차값이 꽤 많이 차이 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를 차지하고 있는 건 이 GT만의 편의 장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19인치 휠, 그리고 알칸타라 시트,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 요런 게 이제 GT에만 들어가는 건데, 이런 장비들 때문에 GT를 선택하셨다기보다 여유로운 힘을 찾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GT를 선택하지 않으셨을까. 디젤 치고 엔진음이 상당히 부드럽지 않았어요? 그 디젤 특유의 갈갈갈거리는 소리가 안 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알아요. 그 갈갈거리는 소리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쵸. 디젤인 건 다 알 수 있는데 상당히 부드러워요. 그 아이들링 때 세워놓고 밖에 서 있을 때도 그랬지만 실내에 탔을 때도 상당히 조용해요. 원래 실내는 잘 막아놨지만 문 열고 내리면 상당히 시끄러운 차들이 많잖아요. 근데 얘는 밖에서도 조용했고 실내에 타도 상당히 소음 진동을 잘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달리는 중에도 소리가 되게 나쁘지 않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스포츠 버튼을 누르면, 자 봐봐요. 버튼을 누르면, 이거 오래 누르고 있어야 돼요. 이 버튼을 누르실 때 꾹 누르시면 안 되고 꾹 하는 느낌으로, 모든 버튼을. 그쵸. 누르셔야 소리가 확 달라. 스포트 버튼으로 바뀌는데 이 스포트를 딱 누르는 순간 엔진의 실린더 개수가 한 4개 정도 추가하는 느낌이 나죠. 지금 이렇게 8기통 엔진 소리가 나는 그런 느낌이 나요. 소리가. 그리고 RPM 때도 훨씬 더 높게 쓰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보면 차를 밀어주는 느낌이 훨씬 더 이렇게 쑥쑥 밀어주죠, 차를. 소리 얘기가 나와서 하나 추가를 하고 넘어가자면,
지금 운전석에서는 별 불만이 없거든요. 네. 근데 어제 박지훈 기자님 운전하시고 제가 조석에 앉아 있을 때 네. 이거 어디서 휘파람 소리 나는데? 하고 제가 얼핏 말했던 적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오늘 박지훈 기자님이 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네. 여기 운전석에는 타면 몰라요. 보조석 뭐 창문인지 어딘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여기 어딘가에서 히 하는 이상 휘파람 소리라 해야 되나? 미세하게 나죠. 그 왜 스피커 이어폰 접지 조금 잘못됐을 때 나는 이상 화이트 노이즈 같은 소리지. 그런 소리가 계속 나요. 근데 그게 언제 잘 들리냐면 한 80km에서 100km 사이?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미세한 휘파람 소리가 특정 속도 영역대에서 살짝 난다는 점. 그리고 이거 봤어요? 방향 지시도 이렇게 저기 그건가? 뭐 찍는 거예요? 시승기요. 자, 국수한 사발 하시고 네. 김동환 씨, 이광 기자님. 근데 우리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100까지 부르니까 잠이 오는데 이제. 리뷰를 위해서 참으셔야겠구나. 변속기 얘기를 이어가 볼까요? 네. 5008 GT에는 E86 변속기가 맞물려 있습니다. E86. E86가 아니고 네. E86. AT. 네. 제가 또 평소에 그 영어 약자 외우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 이건 뭐의 줄임말인가요? 어디 가서 잘난 척하기 아주 좋아. Efficient Automatic Transmission이래요. 그럼 뭐야? 그냥 효율적인 자동 변속기란 뜻이네. 뭐 별 뜻 없네. 그러고 보니까 별거 아니네 진짜. 아이신에서 만들었죠. 아. 푸조에서 오랫동안 쌓았던 변속기고, 그래서 이 기술적인 숙성도도 어느 정도 상당히 농익은 그런 변속기입니다. 이 오랫동안 써온 만큼 네. 변속기 성능 자체도 크게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자동으로 놓고 달리면 뭐 망설임 없이 원하는 단수 잘 찾아 들어가고요. 기어뷰도 크게 무리 없고, M을 누르면 매뉴얼 모드로 넘어가요. 매뉴얼 모드로 가볼게요. 지금 5단이잖아요. 자, 가다가 4단, 3단, 4단, 5단. 변속 속도가 그렇게 느리지도 않고 네. 엄청 빠릿빠릿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무난해요. E86 자체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되게 무난한 변속기예요. 푸조하면 또 MCP를 안 꺼낼 수가 없잖아요, 사실. MCP 아우. 불만도 없고 뭐 그렇게 크게 인상적이지 않은 무난한 변속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MCP를 떠오르게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더 뭔가 괜찮아 보이는 그런 후광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뜻하지 않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6단으로 알고 있는데 네. 6단이면은 최근 다단화 추세는 좀 안 맞는 게 아닌가 그렇죠.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요즘 뭐 8단을 넘어서 10단까지 나오는 추세인데, 그렇죠. 6단이면 약간 한 세대 전 변속기 느낌이 확 나죠. 네. 그래서 지금 푸조도 최신 모델 같은 경우에는 E88 변속기를 달고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이 308이나 그다음에 새로 나온 508 이런 거는 이제 E88 변속기를 달고 나오는데, 그러면 국내에도 조만간 들어오긴 하겠네요. 그렇죠. 3008도 얘처럼 역시나 E86 변속기를 달고 나왔었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에 E86 변속기를 물고 들어왔던 3008이 다 매진됐습니다. 완판. 그러니까 지금 5008도 지금 팔리고 있는 물량이 다 팔리고 나서 네. 그 다음에 WLTP를 충족시키는 상태로 인증이 나면 네. 그때부터 이제 얘도 똑같이 8단 자동 변속기를 달고 나오겠죠. 저는 이 푸조 모델을 살 때마다 항상 하체를 칭찬하고 넘어갔던 기억이 많이 나요. 이 5008도 예외가 아닌데, 네. 과속 방지턱 넘으면 승차감 엄청 좋거든요. 네. 그렇게 그 도시에 놓으면 되게 안 좋은 데 있잖아요. 네. 그런데 가보면 정말 상냥하게 사뿐사뿐 잘 넘어가요.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정말 패밀리 SUV에 딱 어울리는 그런 승차감을 아주 잘 구현했거든요. 네. 근데 반전은 달리기 시작하면서부터예요. 승차감이 좋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롤링도 있고 앞뒤로 꿀렁꿀렁하는 피칭도 있고 예상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해보면 있어요. 네.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이야 이제 급차선 변경이지만 제가 어제 밤에 몰고 나가지고 와인딩 잠깐 달렸었는데, 롤링이랑 피칭은 있지만 내가 원하는 라인은 그대로 잘 따라 나간다는 거. 푸조가 그동안 쌓아온 토션빔 세팅의 노하우가 좀 빛을 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리프트에다가 5008을 띄워놓고 하체를 살펴봤잖아요. 그 토션 바가 뒤에 달려있던 토션 바의 두께가 너무 이렇게 듬직하게 생겨가지고, 맞아요. 그런 그 각종 바의 두께가 네. 실제 주행에서도 네.
이 안정감을 주는데 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멀티링크를 달고 있는 SUV를 똑같은 환경에서 몰아봤을 때 오히려 토션빔을 달고 있는 500R보다 더 불안감을 많이 주는 느낌도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단순히 토션빔을 썼다고 멀티링크보다 후지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단적인 예를 5008이 보여준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앞뒤 좌석 간의 승차감이 그렇게 크게 많이 차이 나지 않아요. 그런 것도 패밀리 SUV로서 되게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죠. 사실 SUV 자체가 앞뒤 승차감이 차이가 많이 나기 쉽잖아요. 그쵸. 근데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했다는 것도 좀 장점인 것 같고. 맞아요. 사실 처음 타시는 분들이 5008을 운전하시면 빨간불 들어가지고 속도를 줄일 때 약간 이질감이 들 수 있어요. 제가 어제 그랬어요. 네. 브레이크가 너무 쑥 들어가니까 그쵸.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되게 편안함을 추구하는 차들이 이런 세팅을 하고 있긴 한데 네. 얘도 비슷해요. 네. 근데 조금 더 심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초반에 페달이 쑥 들어가요. 네. 그리고 담력이 후반에 밀려 있어요. 페달을 좀 많이 밟아야 내가 원하는 제동력이 나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저도 뭐 적응하는데 하루가 안 걸렸어요. 뭐 몰다 보면 까먹어요. 네. 평상시에 부드럽게 속도를 줄이는데 되게 편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또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네. 초반에는 하체도 브레이크도 초반에 되게 부드러워요. 네. 쑥쑥 들어가고 되게 말랑말랑하고. 네.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차를 세우고 또 코너를 돌아 나가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제 역할을 다 하는 거죠. 얘도 어느 정도 피칭이 있잖아요. 그렇죠. 브레이크 담력이 뭐 앞에 좀 몰려 있었으면 오히려 그 심한 피칭이 좀 심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나는 그래서- 조금만 속도 줄이려고 했는데 차가 그렇죠. 민감하게 꿀렁꿀렁하는 반응을 보일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런 세팅과 또 합이 잘 맞게 뒤에 몰려 있는 것 같아요. 다소 브레이크가 좀 많이 솟아 있어요. 브레이크 페달이. 그래서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의 좀 차가, 고저차가 좀 나다 보니까 벨롤림을 하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고, 그게 좀 어색하더라고요. 불편하다기보다는. 이 아이콕핏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작은 스티어링 휠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3008 시승하면서 이름을 붙여줬죠. 미음컷이라고. 되게 지름도 작고 이런데 장식도 들어가 있고 엄청 스포티하게 생겼거든요. 네. 이게 되게 타이트해가지고 약간 뻑뻑하고 무거울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네, 느낌은 그래요. 되게 스포티하게 생겼고 네. 근데 막상 돌려보면 휙휙 잘 돌아가요. 주차할 때 거의 손가락으로도 돌릴 수 있을 정도로 휙휙 돌아가고요. 그리고 네. 락투락이라고 하죠. 네. 스티어링 휠을 한쪽 끝으로 돌렸다가 다시 반대쪽 끝으로 막 돌렸을 때 몇 바퀴나 돌아가는지, 이 락투락이 얘는 제가 해보니까 거의 3바퀴 한 2.9바퀴 정도 되는, 2.9바퀴요. 네, 거의 3바퀴 나와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뭐 G4 렉스턴 같은 경우는 많이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걔는 3바퀴 넘지. 3.2회전, 맞아. 3.2회전 돌아가고, 모닝이 2.8. 아. 그리고 뭐 SUV 뭐 있지? 이코녹스는 한 2.7회전 정도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승용차 세단들 같은 경우에는 네. 한 2.5에서 네. 약간 스포티하게 세팅된 애들이 한 2.5. 벨로스터 N은 2회전이라던데. 걔는 이제 N이니까 네. 엄청 타이트하게 쪼여놓은 거고, 네. 보통의 세단들이 한 2.5에서 네. 2.7 뭐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오. 얘는 거의 3바퀴니까 엄청 돌아가는 거네. 그러면. 거기에서도 상당히 여유 있는 세팅을 가지고 있는 거죠. 스티어링 휠이 많이 돌아가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하체나 네. 브레이크 페달 감각이랑 비슷하다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벨로스터 N처럼 네. 막 2바퀴로 딱 꽉 조여놓으면 네. 내가 조금만 틀어도 차가 민첩하게 반응하니까 아. 운전 재미는 뛰어나지만 동승자들이 약간 신경질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차가 획획 돌아가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운동 성능보다는 약간 편안함을 추구한다면 이렇게 한 2.9바퀴, 3바퀴로 세팅을 해놓고, 운전 재미를 추구한다면 꽉 조여놓고, 이런 거죠. 그럼 5008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편안함 쪽으로 가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우리가 타고 있는 5008 GT에도 반자율 주행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버튼이 어디 있나 한참 찾았더니 여기 스티어링 휠 왼쪽 뒤에 이렇게 숨어 있거든요. 그 르노 삼성차 보면 오디오 조작 스위치 오른쪽 그 운전대 뒤에 숨어 있잖아요. 네. 그거랑 생김새도 비슷한데 방향만 반대. 딱 그 위치에 달려 있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GT를 소유해가지고 여러 번 사용을 하면 익숙해지겠지만 이거를 직관적으로 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버튼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그것도 지금 눈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스포크 뒤에 숨어 있어서. 근데 익숙해지면 잘 쓰겠죠, 뭐 자기 차인데. 그렇죠. 에이다스 기능을 쓸 수 있는 환경의 폭이 그렇게 넓지 않다는 거는 조금 아쉽죠. 30km 이상 되면 그때 이제 크루즈 컨트롤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차선도 지금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양쪽 차선을 다 인식을 하고 있다는 뜻인데 네. 이것도 속도가 한 65, 60km 중반쯤 이상이 돼야만 인식을 합니다. 제가 속도를 줄여볼게요. 60 이하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꺼지죠.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ADAS 기능을 쓸 수 있는 폭이 되게 좁아요. 앞차와의 거리도 조절을 할 수가 있죠. 네. 브랜드별로 이게 5단계인 경우도 있는데 지금 5008에 달려있는 장치는 3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원거리, 표준, 근거리. 지금 지금 잘 따라가는 편인가요? 지금 살짝 왼쪽으로 꺾여져 있는 코너잖아요. 네. 지금 제가 손을 이렇게 하고 따라가 볼게요. 지금 나가죠? 경고음 봐봐, 깜빡깜빡하죠. 지금 계기판에 너 지금 차선 벗어나고 있어, 조심해. 그러고 알려주잖아요. 네. 제가 이걸 계속 안 하잖아요. 네. 그럼 경고음이 나요. 근데 경고음이 한 2대 차례 나고 나서 시스템이 바로 꺼집니다. 현대기아 자동차에 달려있는 고속도로 주행보조 기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비게이션 정보를 통해서 내가 지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고 인식을 하면 네. 상당히 오랫동안 혼자 달리거든요. 네. 근데 얘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 비교적 금방 꺼져요. 차선을 벗어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을 따라가진 않지만 차선을 벗어나지 않는 정도, 딱 그 정도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네. 290m 후에 우회전하면 엑스코입니다. 대장정이 일단 끝나네요. 시등길을 찍으면서 와서 그런지 생각보다 그렇게 멀다는 느낌 없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갈 데가 문제야.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그러면은 대구 미래자동차 엑스포 취재를 또 하고 돌아가는 길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일과를 마쳤는데요. 대구 국제 미래자동차 엑스포 무사히 관람을 마쳤습니다. 영상 재밌게 봐주시고요. 또 지금 저희가 5008, 푸조 5008을 타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거든요. 5008 시등기도 마저 촬영을 할 테니까 역시나 연이어서 관람 부탁드립니다. (50km) 남았거든요. 얼추 왔어요 이제. 네. 아우 피곤해, 빨리 가서 자고 싶다 이제. 네. 그런데 연비를 한번 체크해 볼까요? 오늘 저희가 오늘 몇 킬로 달렸나요? 저희가 아침에 출발하기 전에 네. 트림미터를 한번 리셋했잖아요. 네. 강남역 기준으로 리셋을 하고 대구를 지금 갔다가 얼추 왔어요. 네. 그래서 오늘 달린 거리가 532km 달렸고 트림미터상 기록된 연비는 리터당 14.4km를 달렸네요. 제가 지금 공인연비가 얼마였죠? 복합 공인연비가 리터당 12.9km예요. 그러니까 몇 나온 거야? 1.5. 좀 더 나왔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오늘 달린 구간의 한 90% 이상이 고속도로잖아요. 그렇죠. 그 점을 감안해서 당연히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긴 했는데 역시나 잘 나왔네요. 지금 여기 트림미터 2를 보시면 이건 저희가 리셋 안 한 거거든요. 시승차 받았을 때 그대로예요. 그래서 총 주행거리가 2023km고 기록된 연비가 14km니까 여기에는 이제 고속도로도 있고 막히는 길도 있고 다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보면 역시나 공인연비보다 높게 나와 있네요. 지금 박준 기자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연비도 연비인데 네, 얘가 그냥 508이 아니고 508 GT잖아요. 그렇지. 이 GT카라는 뜻이 뭐 장거리를 빠르고 재미있으면서도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게 또 가장 중점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오늘 대구까지 왔다 갔다 했는데도 불편하다거나 그런 걸 전혀 느끼지 못했거든요. 예. 아주 덕분에 편하게 잘 갔다 온 걸로 봐서는 그 GT카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잘 해내지 않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괜히 GT를 붙인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5008과 함께한 대구 장거리 주행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